국민의힘이 당무감사에 들어간대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죠. 네. 이분을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썼는데요. 네. 어떤 이제 그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보수의 영혼까지 팔아먹으려나. 보수의 영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은 트로이에 목말아봐요. 맞아. 보수를 죽이기 위해서 위장에 들어온 트로이에 목마다. 본인이 이게 그 광주에 가서 이게 무릎 꿇고 빌어서 보수에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겁니까? 본인이 옛날에 전두환 때 국보에서 활동하고 뭐 본인에게 뇌물 받아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국보에 전두환 밑에 이랬으면 본인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되지. 자기가 이게 자유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느냐고요. 그 요즘 이게 기업 3법 보세요. 네. 이런 이게 정말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는 이런 걸 이게 찬성해서 좌파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좌파법이에요, 그거. 그걸 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그걸 앞장을 서. 그리고 이게 박결 위원장이나 청년들이 제대로 이게 여러 가지 공격을 했잖아, 정권을. 네. 여러 가지 문재인의 뭐 경제적, 근데 청년들이 전부 이게 뭐 잘못됐다고 면직시키 가지고 박결 위원장이 젊은 사람이 정경태까지 시킨 네. 이런 게 아닙니까? 네. 틈만 하면 이게 광화문에만 놓으면 전부 이게 극우 세력이다. 이런 이게 대깨문이 공격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게 계속 엎조리는 이게 김종인 아닙니까? 이중대야. 트로이 목마 맞네. 트로이 목마. 예. 예. 비밀 이중대야. 예. 그냥 이중대도 아니고 원래 그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숨어 들어오는 거야. 목마 안에 숨어 들어왔대. 예. 그래서 당무감사에 이제 그 거론되는 사람이 민경욱, 뭐 김진태, 김소연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결국 이 당무감사에 답을 할 질문이요. 네. 48가지 질문을 또 주는데 그 중에 보니까 최근 4년간 당협위원장이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적절한 은행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 이런 사람들 4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상황. 또 이게 SNS 논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8문항 이런 거, 8문항이 당신이 이게 부적절한 발언회가 보도된 적이 있냐? 이게 8문항이 이 말은 이게 언론에 좀 부적절하다고 대깨문들이 공격하면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아니죠. 아니, 할 말 했는데 올바른 말 했는데 좌파에서 공격해서 그게 신문에 나면 그걸 부적절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거. 결국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우리 자유파의 시각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깨문이나 좀 나오면 진중권 있잖아. 대깨문이나 진중권이가 부적하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부적한 걸로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요. 중도를 못 끌어가 안 뜨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정통 보수 자유파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그럼 이 당무감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결국은 이게 그 김종인이 볼 때는 좀 이게 그 자기 눈에 거슬린 사람을 섞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사람을 심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민경욱, 그 다음에 뭐 김진태 의원, 또는 이제 김소연, 3명 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소리 크고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자기네들은 불의가 보수 입장에서 불의가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지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껄끄럽네. 그러니까 빨리 내쳐야 되는 거네. 김종인 입장에서는. 예. 근데 민경욱 의원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제가 이제 그 큰 도움은 못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때 공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이 방송에서 민경욱 공천 기회 주야 된다. 저는 이게 수없이 응원을 했고요. 민경욱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게 자유파가 어떻게 보면 두동강을 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정규제 주필이든 또는 이제 그 조갑제 이런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이게 공병호 박사든 뭐 박사님이나 또 이게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자. 제가 이게 그 예를 들어 내용을 모르면서 누구를 막 편들거나 공격할 수 없듯이. 근데 지금 자꾸 이게 민경욱 의원을 막 고소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진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김종인 이분이 민경욱은 근거 없이 무조건 이게 자꾸 이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이걸로 만약에 자른다면 이거는 스스로 저는 자행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게 대깨문들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힘은 못 줄 망정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근거 없는 걸로 결론 내려버리면 정말 민경호 의원은 우파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근데 이걸 저는 이번에 만약에 당무에서 자른다면 아주 저는 자해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네. 아니, 지들이 그럼 이제 뭐 서정욱 변호사 뭐 겸손하게 공부를 못했다 이러는데 지들이 그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신이 만약에 없으면 재검표 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까보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까자는 얘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서버를 지금 재판도 열리기 전에 이거 이동하고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 인멸을 이 선관위가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 주장하는 민경훈 무슨 당무감사에서 어떻게 잘라내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 김종인 씨가. 그러니까 역대 이제 그 선거 소송 보면요. 네. 보통 한두 달 안에 다 이게 표를 재검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증거는 확실하게 보존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관위는 사실상 대통령이 조해주거든요. 네, 조해주가 이게 상임위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선관위원장이 또 노정희로 우리 법 용에 노정희로 또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위원들도 전부 이게 좌파 투성이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김종인이가 아무 게 근거 없이 민경호 위원장을 만약 징계한다면 저는 아까처럼 우리 정권을 도와주고 네. 결국 보수 쪽에 자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 이렇게 제가 엄중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네요. 김진태 의원도 또 뭐 당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이분이 옛날에 5.18. 5.18 이게 국회 공간 빌려주면서 근데 그것도 이게 가짜 유공자 명단 가리는 장소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게 본인이 이게 현장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네. 그 다음에 그 8.15 때 광화문 나왔잖아. 네. 아니 강화문도 이게 못 놉니까? 그래. 8.15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지내려고 하는데 근데 김진태 의원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통 보수의 고등 지지층이 있고요. 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그때 탄핵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다 치내면 그럼 이게 오히려 자행이지 또 네. 오히려 이게 집토끼들만 다 도망가게 만들지. 네. 이거 치낸다고 이게 산토끼 대깨문이 넘어옵니까?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이것도 이게 저는 중요한 자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분. 그 영화 트로이 목마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잘생긴 사람 누구지? 트로이 목마 남자 주인공. 안젤리나 졸리 남편 이름 뭐야?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인가? 안젤리나 졸리 남편. 예.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몸 좋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트로이 목마로 들어가는데 트로이 목마에서 깨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트로이 목마 깨 나오기 전에 트로이 목마를 부시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트로이 목마 그냥 꼼짝없이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민경우, 김소연이 부실 것 같은데 난 김종인을. 그러니까. 네. 결국에 김소연 변호사도요. 네. 이분이 이게 박범계 네. 하고 얼마나 투쟁하면서 그 좌파 박범계 민낯을 다 드러낸 분 아닙니까? 이겼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재판에서. 네. 재판도 이겼잖아요. 민상. 근데 이분이 추석에 엄청난 데이트를 하나 쳤잖아요. 네. 모차르트 자전거 달리면 이게 영창으로 네. 달리면 영창으로 현수막 네. 이걸 가지고 이게 김종인이가 징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아니 문재인을 비판했다 해서 이걸 우리가 처벌하면 그럼 이게 트로이 목마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번에 당무감사에서 다 이게 징계해가지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해임해버린다. 이러면 이게 결국에 보수는요 자유권은 이게 완전히 두 조각 나고요. 네. 국민의힘도 그들에게 통합해서 밀고 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요즘 국민의 짐이라고 그럽니다. 애국우파들은. 국민의 짐이에요. 이름부터가 이렇게 지는 바람에 뭐 안철수 따라하기입니까? 뭡니까? 거기 국민의 당이잖아요. 국민의 힘이 뭐야 이거. 우리나라 대표하는 저 보수정당이. 왜 이제 보수자도 빼야 돼. 보수정당도 아니야 거기는. 네 말씀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예. 제가 여기 국민의힘만 지금 너무 까다 보니까 오늘 한글날 맞이해서 문재인도 한번 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문재인. 한글날이잖아, 오늘요. 네. 지금 이게 세종대왕은 역사상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통합과 소통의 대통령이에요. 네. 세종대왕은 이게 통합이고 소통이잖아. 네. 그럼 이게 역사상 가장 불통하고 분열. 네. 이게 문재인이에요. 그래. 문재인만큼 이게 역사상 우리 민족이 분열된 게 있었습니까, 개념적으로? 없어.
문재인만큼 이게 지금 광화문 세종대왕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광화문에 이렇게 불통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정말 비교되고요. 세종대왕 말씀 중에 제가 오늘 구절 한 구절 가져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백성이 한글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눈은 멀어도 줘서. 세종대왕이 눈도 나빠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근데 한글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뭐 당뇨부터 이게 세종대왕이 종합병원 아닙니까? 네. 근데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쉬운 한글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눈은 멀어도 좋다. 이게 바로 애민 군주입니다.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근데 문재인은 어때요? 문재인은 내가 잠만 푹 잘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죽어도 좋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잠만 푹 잘 수 있다면. 아, 그 새벽에 낮게 오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뭐, 7시간인지 6시간인지 10시간인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공무원 북한에 피살당하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문재인한테 편지 쓰고 예. 그 사건. 예. 그리고 내가 이게 뭐 종전선언처럼 위장 평화시효 해가지고 예. 정권만 재창출할 수 있다면 예. 우리 국민은 다 북한에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이 뭐 또 한글날이라고 한마디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그게 뭐라고 올렸어요? 뭐 글하나게 올려놨어요. 지금 문구 보면 네. 제가 거의 잘 읽지도 않는데 네. 아마 이게 또 햇소리 했겠지 뭐. 제가 방송이니까 이렇게 전문을 가져왔는데 네. 뭐냐면 이게 한글에는 애민정신과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네. 애민정신, 백성을 뭐 사랑하는. 근데 백성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방치하면서 이게 자기가 자고 종전평화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또 이게 뭐 상생, 지금 상생입니까? 이게 분열의 극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이 상생입니까? 어디다가 애민을 얘기하고 어디다 대고 상생을 얘기해요. 입만 벌리면 불화야. 광화문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그게 어떻게 상생이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백성 두 번 사랑하다가 아주 다 그냥 5천만 국민 다 2천만 대깨문 빼놓고 나머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2번 사랑했다 아주 큰일 나겠어. 아유 바리케이트 보세요. 오늘 광화문 어떻게 해놨는지. 그리고 제가 이게 네이버에요. 네. 그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아, 예. 혹시 세종대왕 치고 제 이름 치면 한번 이게 읽어보시는데 그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소개하면요. 예. 세종대왕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세종대왕을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예.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이 내를 욕할 때 만약에 그게 팩트가 맞다면 내가 진짜 잘못해서 욕한다면 그건 이게 내 잘못이고 그건 내 잘못이죠. 근데 백성들이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오해를 해서 백성들이 내를 욕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도 그 오해를 심어준 거는 내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게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왕조실록이 나와요. 180도 다 백성이 내를 어떤 욕을 해도 팩트든지 오인이든지 내 잘못이다. 근데 지금 정권 어때요? 아니 문재인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고영주 변호사 했더니 잡아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비판도 아니고 그걸 잡아냈잖아요. 그분만 잡아놨어요. 집회한다고 정광훈 목사 잡아놨지, 김경재 총재 잡아놨지, 다 잡아놓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재인 청와대부터 조국이 추미애 뭐 윤미향이 소송을 수십 건씩 남발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지도자가 할 일이냐? 정말 저는 세종당에 대해서 문재인 보고 제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써야지. 뭐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글을 올리고 있어서 이걸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의 그 마지막 그 서정욱 변호사가 칼럼에 그걸 썼군요. 네, 썼습니다. 그 글귀가 지금 문재인하고 진짜 완전히 정반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가 이제 밝혀졌어. 3.15 부정선거. 당신은 몰랐어요. 그리고서 저 폭동이 일어나오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부정선거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기무기 때문에 부통령 때문에 국민이 저렇게 원하면 저렇게 청년이 부정선거에 분노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깨끗이 물러나잖아요. 아유, 나 문재인하고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이고 깔끔하고 아주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칼럼도 잘 쓰네. 서변이 이것만 좋은 줄 알았더니 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 쌀 발음 한번 해봐. 쌀. 야 이건 하네. 발음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뭉칩시다. 네 이 나라를 바로 우리 국민들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